하둘셋 하둘셋. 안녕하십니까. 3화LR입니다. 송덕수 교수님 자체 10판 신민법 강의 2회독 3번에 중간이자의 공지 시작하겠습니다. 3화LRTV 즐차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3번의 중간이자의 공지.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채무자가 장래 일정한 시기에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 그 손해배상을 현재 할 때까지 그때까지의 중간이자를 공제하여야 한다. 중간이자의 공제 방법으로는 달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과 복리로 공제하는 라이프니츠식 등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의 배상액을 X, 연수를 N, 연이윤을 R, 장래 손해액을 A라고 하면 호프만식은 X는 1 플러스 NR분의 A로 계산하고 라이프니츠식은 X는 1 플러스 R, 양가로 N분의 A로 계산한다. 이 두 방식 가운데 호프만식이 계산하기 쉽고 피해자에게 유리하나 라이프니츠식이 합리적이라고 평가된다. 민법은 중간이자의 공제 방법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판례는 과거에는 호프만식이어야 했으나 그 외에는 우리의 판례가 호프만식 이외의 방법을 부정할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호프만식에 의할 것인가 라이프니츠식에 의할 것인가는 법원이 자유로운 판단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고 하였고 그 뒤에는 그 방법이 모두 용되고 있다. 그리고 1980년대 중반 이후에는 호프만식에 의한 계산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예가 많다. 1018페이지 두 방식을 모두 인정하는 판례의 태도에 관해서 학설은 타당하다는 견해와 비판적인 견해가 나뉘어 있다. 생각한데 판례의 태도에 하면 유사한 경우의 결과가 달라지게 되어 바람직하지 않다. 사견으로는 금리가 매우 낮은 현재 상황에서 라이프니츠식에 의한 계산은 피해자에게 불리하므로 근래 판결에서처럼 호프만식에 의해야 돼 과잉배상을 막도록 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하고 있습니다. 4번 손해배상액의 예정 보겠습니다. 양가를 1번 손해배상액 예정의 의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무자가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의 계획을 당사자가 미리 계약으로 정해두는 것이다. 예정액은 일정 금액으로 정하는 것이 보통이나 채무액에 대한 일정 비율로 정하여도 무방하다. 이러한 배상액 예정을 하는 이유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있을 때에는 손해발생 및 손해액에 관한 논란을 폐지하고 아울러 이번에 채무이행을 확보하는 데 있다. 당사자는 법률 규정이나 사유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배상액 예정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보통거래 약관에 의할 경우에는 약관국제법의 제한을 받는다. 판례 1년 이상 해외 파견된 피용자가 귀국일로부터 5년 이상 근무하지 아니할 때에는 파견에 소요된 경비 및 기타 손해를 배상한다는 규정은 피용자가 해외에서 교육받는데 사용자가 필요한 모든 경비를 지급하고 피용자가 귀국 후에 약정기간을 근무하지 아니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소요된 비용을 사용자에게 반환하되 약정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한다는 약정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금지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예정의 약정은 아니다. 배상액 예정 계약은 채무불이행이 발생하기 전에 체결한 것을 의미한다.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후에 체결한 것은 일종의 화해인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에 해당한다. 배상액 예정 계약의 법적 성질은 채무불이행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정지조건부 계약이고 본래 채권관계의 종된 계약이다. 배상액 예정에 관한 규정은 금전이 아닌 것으로 손해배상을 충당하기로 예정한 경우에도适用된다. 판례 계약 당시에 당사자 사이에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내용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은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에 관한 것이고 이를 그 계약과 관련된 불법행위상의 손해액까지 예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1019페이지 양가로 2번에 배상액 예정의 효과.
일반적 효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채무불이행의 사실만 증명하면 손해 발생 및 금액을 증명하지 않고서 예정 배상액에 청구할 수 있다. 제398조가 손해배상액만 규정하고 있으나 손해의 발생의 예정도 포함하는 것으로 새겨야 하는 것이다. 문제는 채무불이행의 요건으로 채무자의 유책사유도 필요한지이다. 여기에 관하여 학설은 불필요설과 필요설로 나누었다. 1설은 본래 배상액의 예정이 모든 증빙 문제를 피할 목적으로 체결된 것이라는 이유를 두고 2설은 민법이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과실책임주의를 취하므로 그것을 배제하는 특약이 없는 한 유책사유가 필요하다고 한다. 사견으로 배상액의 예정은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채무불이행의 모든 요건, 그래야 채무자의 유책사유와 위법성도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물론 여기서도 채권자가 채무자의 유책사유를 증명할 필요는 없고 채무자가 책임을 면하려면 그에게 유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그 대법원도 최근의 판결에서 사견과 같은 태도를 취하였다. 즉, 채무자는 채권자와 사이에 채무불이행이 있어서 채무자의 규칙사유를 묻지 않는다는 약정을 하지 않은 이상 자신의 규칙사유가 없음을 증명함으로써 예정 배상액의 지급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채무자의 규칙사유를 묻지 않는다는 약정의 존재 여부는 근본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의사 해석의 문제인데 당사자의 통상의 의무는 채무자의 규칙사유로 인한 채무불이행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것으로 보면 상당하므로 채무자의 규칙사유를 묻지 않기로 하는 약정의 존재는 엄격하게 제한하여 인정할 것이라고 한다. 그 밖에 손해의 발생도 요건인가? 여기에 관하여 학설은 불필요설과 필요설이 대립한다. 필요설은 우리 민법상 배상액의 예정은 제재적인 성질의 것으로 해석될 수 없음을 이유로 든다. 다만 1설은 이 제도의 취지상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손해가 없음을 증명하여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한다. 한편 판례는 불필요설이다. 사견으로 이는 결국 배상액 예정 제도의 취지의 문제로 거슬러 올라가나 앞에 1, 2가 모두 그 취지라고 보아야 하는 한 1설을 지지해야 한다. 따라서 채권자는 그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의 사실만 증명하면 자신에게 손해가 발생했는지 손해액이 얼마인지 묻지 않고 예정 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는 채무자는 다른 특약이 없는 한 손해가 전혀 없다는 사실 또는 실제 손해액이 예정액보다 적다는 사실을 증명하더라도 책임을 면하거나 감액될 수 없다. 그러면 채권자는 실제 손해액이 예정액보다 크다는 것을 증명하여 초과액을 청구할 수 있는가? 여기에 관하여 일부 견해는 특별손해는 예정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서 1020페이지 예견 가능성이 있으면 특별손해 배상은 따로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이 새길 근거는 없다. 배상액 예정의 취지를 살펴볼 때 다른 특약이 없는 한 예정 배상액에는 모든 손해가 포함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판례와 같은 취지이다. 따라서 채권자는 실제 손해액이 예정액보다 크다는 것을 증명하여도 초과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초과액을 증명하여 청구할 수 있다는 특약이 있을 때는 예외이다. 그리고 그러한 특약은 묵시적으로 행하여질 수도 있다. 공사도급계약서 또는 그 계약 내용에 편입된 약관에 수급인이 하자담보 책임 기간 중 도급인으로부터 하자보수 요구를 받고 그에 불응한 경우에 하자보수 보증금은 도급인에게 귀속한다는 조항이 있을 때 이 하자보수 보증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것이고 다만 하자보수 보증금의 특성상 실손해가 하자보수 보증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액의 손해배상액을 구할 수 있다는 명시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도급인은 수급인의 하자보수 불이행을 이유로 하자보수 보증금의 몰취 외에 그 실손해액을 입증하여 수급인으로부터 그 초과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는 특수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면 상당하다. 반가를 위반해 예정액의 감액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이는 배상액 예정 제도가 채무자를 부당하게 압박할 목적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두어진 것이다. 여기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란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등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 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력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단지 예정액 자체가 크다던가 계약 체결 시부터 계약 해제 시까지 시간의 간격이 짧다던가 하는 사유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리고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 여부는 사실심의 변론정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때까지 발생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때 실제의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심리 확정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이를 감액할 수는 있으나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당사자의 주장이 없다면 법원이 직권으로 과다하지 않다는 것을 판단할 필요까지는 없다. 나아가 법원이 감액을 한 경우에는 배당의 예정에 관한 약정 중에 감액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처음부터 물론이다. 판례에 의하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보통거래 약관에 의하여 한 경우에 약관구제법이 1021페이지에 의하여 약관조항이 무효인 때에는 그것이 유효함을 전제로 398조 제2항을 적용하여 적당한 한도로 손해배상액을 감액하거나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부분을 감액한 나머지 부분만으로 그 효력을 유지시킬 수는 없다고 한다. 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가운데 예정계약이 103조 내지 104조 위반되는 때가 있을 수 있다. 그런 경우에는 그 규정들에 의하여 예정계약 전체가 무효로 된다. 이에 대하여 일부 견해는 그 한도 내에서 무효가 된다고 하나 근거 없는 해석이다.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소한 경우에 증액을 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하여 긍정하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증액이나 감액은 모두 계약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기 때문에 명문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따라서 증액은 이를 인정하는 명문규정이 없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야 한다. 배상액이 예정된 경우에 과실상계를 허용할 것인가에 대하여 학설은 일치하여 긍정하고 있으나 판례는 부정한다. 대부분은 그 이유로 예정액을 감액할 때 재반 사정이 고려되기 때문이라는 점을 들기도 한다. 사견으로 판례가 예정액을 감액함에 있어서 채권자의 과실을 고려하는 한 실질적으로 학설과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겠으나 예정액의 감액은 본래 과실과 관계없이 과다한 경우에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고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감액과는 별도로 과실상계를 허용하여야 한다. 한편 손익상계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양가로 기억 지체상금을 계약 총액에서 지체상금률을 곱하여 산출하기로 한 경우에 민법 398조 제2항에 의하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여기에 손해배상의 예정액이란 문명상 그 예정한 손해배상액의 총액을 의미한다. 해석되므로 손해배상의 예정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의 과다 여부는 지상금 총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이를 감액할 수 있으며 여기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 함은 채권자의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등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 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지 않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봐야 하고 한편 위 규정의 적용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 및 그에 대한 적당한 감액의 범위에 판단하는 데 있어서
법원이 구체적으로 판단을 하는 때, 즉 사실심의 변론 연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사이에 발생한 이와 같은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나 1022페이지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재산금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당사자의 주장이 없다면 법원이 직권으로 재산금이 부당하게 과다하지 않다는 것을 판단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할 것이다. 양가로 니은에 금전채무에 관하여 이행시체에 대비한 지연손해금 비율을 따로 약정한 경우에 이는 일정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민법 제398조에 의한 감액의 대상이 된다. 양가로 지급 매수인이 당초 예정된 잔금 지급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그 지급 독촉을 받아오다가 매도인과의 사이에 그 잔금의 지급 기일을 연기받는 한편 그 기일의 준수를 다짐하면서 만일 그 연기된 날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매매계약을 해지하여 무효로 함과 아울러 매도인에게 이미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한 반환적 요건을 포기 내지 상실기로 하는 약정을 한 경우에 그 포기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아 그 예정액을 부당히 과다하다는 이유로 인해 감액한 원심 판결을 추궁한 사례. 반감 3번에 이행의 청구, 계약의 해제와의 관계.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는 당연한 것이다. 다만 배상액의 예정에는 여러 성질이 있으므로 각각의 경우에 예정액이 표준이 되는지는 면밀히 따져보아야 한다. 예컨대 지연배상의 예정액은 이행불능에 있어서의 표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양가로 3번의 위약금. 위약금은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할 것을 약속한 금액이다. 위약금은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할 것을 약속한 금액이다. 금전이다. 위약금에는 위약벌의 성질을 가지는 것과 손해배상액의 성질을 가지는 것에 두 가지가 있는데 민법은 주로 후자로 추정한다. 따라서 위약금이 위약벌로 추정되려면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위약금이 배상액의 예정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따라서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채권자는 실제 손해액을 증명할 필요 없이 그 예정액을 청구할 수 있고 실제 손해액이 예정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액을 청구할 수 없다. 그에 비하여 위약금이 위약벌인 때에는 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 결과 그것이 부당하게 과다하여도 358조 2항의 유추 적용하여 감액할 수 없다. 판례도 같다. 그런데 판례는 의무에 강제에 의하여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가 공소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된다고 한다. 다만 판례는 당사자가 약정한 위약벌의 액수가 과다하다는 이유로 법원이 계약의 구체적 내용에 개입하여 그 약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하는 것은 사적 자치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제약이 될 수 있고 스스로 한 약정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1023페이지 계약의 구속력으로부터 이탈하고자 하는 당사자를 보호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자제해야 하며 이러한 견지에서 위약벌 약정이 공소양속에 반하는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여야 하고 단순히 위약벌의 액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섣불리 무효라고 판단할 일은 아니라고 한다. 판례 보겠습니다. 양가로 기억,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 이행 보증금과 지체상금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계약 이행 보증금은 위약벌 또는 제재금의 성질을 가지고 지체상금은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범위 상당하다. 양가로 이행 위약금이 위약벌로 해석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주장 입증되어야 하는 바 소외 A 주식회사의 소외 B 주식회사 사이의 이 사건 하도급 계약서에 계약보증금 외에 지체상금도 규정되어 있다는 점만을 이유로 하여 이 사건 계약보증금을 위약벌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양가로 지급 계약의 일반 당사자인 피고의 규칙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위약금 약정을 두지 않고 그 상대방인 원고의 규칙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대해서는 위약금 약정을 두었다 하더라도
위약금 약정이 무효로 되는지 여부는 변론으로 하고, 원고에 대한 위약금 규정이 있었다고 하여 공평의 원칙상 그 상대방이 피고의 규책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도 원고의 규책 사유로 인한 해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피고에게 위약금 지급 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이 사건 실시 허락서에서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위약금에 관한 규정을 두었다 하여 당연히 이를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경우에도 같은 내용의 위약금의 약정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양가로서의 계약금. 계약금은 계약을 체결할 때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금전, 기타의 유가물이다. 민법은 계약금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해약금, 즉 해제권을 보류하기 위하여 수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해약금을 수수하면서 당사자가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계약금을 교부한 자는 이를 몰수당하고, 계약금을 교부한 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기로 약정한 때에는 어떻게 되는지이다. 여기에 관하여 판례는 계약금은 위약금에 특약이 있으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특약이 없으면 배상액의 예정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한다. 그리고 그 결과로 위약금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 일방의 유책 사유로 계약이 해지된다 되더라도 계약금이 위약금으로서 상대방에게 당연히 기속되지도 않고, 또 그것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하여 감액될 수도 없다고 한다. 그에 비하여 위약금에 특약이 있는 데에는 위약금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것이다. (1024페이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은 국가와 사인 간의 계약관계에서 관계공무원이 지켜야 할 계약 사무 처리에 관한 필요한 사정을 정한 국가의 내부 규정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국가계약법이 적용되는 계약도 그 본질은 사인 간의 계약과 다를 바 없으므로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법의 규정 내지 법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매매계약에 의하여 지급된 계약금에 관하여 위약금 약정이 있어 그 계약금이 국가계약법 제12조가 규정한 계약보증금의 성질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위약벌의 성질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고 하고 있습니다. 네, 좀 빨리 나간 감이 없지 않은데요. 여기까지 한 걸로 두고 또 다음 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